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초반에 좀 음악을 틀었는데 좀 여러분이랑 뭔가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작업할 때, 공부할 때 이런 음악을 들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돼서 OST나 아니면 이런 그냥 음악을 틀어놓는 편이고 사실 그것도 잘 안 들어요. 전 되게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 좀 긴박했거든요. 좀 간절해서 다른 데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장소나 어떤 여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공부를 했었거든요. 무식하게.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저는 그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심리적으로 좀 다운시키고 싶거나 아니면 조금 그날 기분이 좀 좋은 날에는 이런 음악을 듣고 했었는데 저는 요런 세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확실히 무슨 음악이 하는 분들께는 죄송하고요. 이 음악 딱 들으면 쟤 저 세대구나. 저거 이 음악인데 라고 아시는 분들은 반갑습니다. 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요런 음악을 주로 듣습니다. 아, 오늘은 과거 이제 기사 하나를 보고 지금 시장에 돌아가는 원리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거 하나를 찝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거는 반드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강의 8기 지금 밑에 접수 중이니까 밑에 링크 눌러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기사를 먼저 하나 읽어볼게요, 여러분. 2012년 9월 3일, 딱 한 9년 전, 그죠? 9년 전 기사인데, 이 당시에 보면은 휴가철 끝나자 수도권 전세 수요 늘고 매매가가 하락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전세를 많이 원하고 매매가는 내려가더라 이런 기사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 영양가 없는 기사 같죠. 저는 공부를 위해서 과거 한국 부동산 시장의 원리를 알아내고 싶어서 과거에 상승하면 왜 상승했는지, 하락하면 왜 하락했는지, 정체되어 있으면 왜 이런지,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혼자 틀어박혀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덕분에 효과가 있었거든요. 왜 효과가 있었냐면 제가 영리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는 단순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생각하는 방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아는 거를 하나둘 공유 드리면은 지금 여러분 경제 활동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이 영화에도 종종 나오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공급자인데요. 여러분이 공급하는 사람인데 소비자한테 내가 수요 공급을 조율할 수 있다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만약에 공급자요. 내 공급자인데 내가 수요 공급을 조율할 수 있다면 소비자한테 내가 얼마를 불러도 팔릴 수 있는 물건이 뭘까요? 네, 그 영화에서는 물이었어요, 물. 물을 통치하니까 세계를 통치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뭐 음식이겠죠. 물론 공기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건 그냥 있는 거니까. 그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세 번째, 네 번째가 당연히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겠죠. 주택시장이 문제인 이유는 주택이 필수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경제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제가 이제 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 물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마실 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물을 만약에 마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이상 물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계속 필요해요. 저 죽는 날까지 물이 필요합니다. 공기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지금 제가 밥을 먹고 왔다 하더라도 음식이 또 필요해요. 주택시장은 이걸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내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이미 밖에 나가보면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그 모습 그대로일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주택시장은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그 어떠한 짓을 하든 간에 그 주택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수요층이 계속 발생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분가해야 되고, 그럼 저희 세대 때 보면 자녀가 2명, 3명은 기본이니까 분가를 계속 하겠죠. 그리고 결혼하시는 분들 새로 생겨나고, 그리고 이혼하는 분들도 생겨나고, 해외에 출장 갔다가, 그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분들 계실 거고,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분들도 계실 거고, 집은 계속 필요해요. 내가 내 집이 있다고, 내 부모님이 집이 있다고, 집이 필요가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주거 공간으로서 계속 필요해요. 이거는 내 생각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지금 제가 물을 마시면요, 여러분. 물을 좀 충분히 마시면 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됩니다. 인간은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요. 근데 이 텀이 가장 길고 굉장히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집이에요. 내가 집을 구했죠. 내가 2년 계약을 하든 4년 계약을 하든 집을 한번 구하면 남이 집을 구하든 말든 내 알바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시장은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시장은 새로 주택을 구하는 분들 사이에서 시장이 조성돼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까요? 맞습니다. 주택을 구하러 나갔으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전세로 살지, 매매로 살지. 저희가 지금 시장은 전세랑 매매가 둘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전세랑 매매는 함께 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집이 일정 이상, 집이 그럭저럭 충분히 있으면, 집이 적정 개수가 있으면 전세랑 매매는 같이 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과거부터 계속 그랬어요. 과거에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올라갔던 시절은 88 올림픽 앞뒤로 3저로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던 시기예요. 장사해도 돈 벌고 직장 가도 돈 벌고 제일 별 볼 일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많이 사겠지만 공무원이란 직업이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던 시절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래서 공무원 월급을 대폭 올린 게 이거예요. 그때 사기업 IBM이나 뭐 IT 기업 쪽으로 취업을 하시면은 좀 이후 얘기지만 공무원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이상의 연봉을 받았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이 아니라 뭔가 만들어내고 발전하고 이러는 게 가장 중요한 테마였던 사회예요. 그러면 그 당시엔 도대체 왜 매매랑 전세가 둘 다 동시에 올라갔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경기가 너무 좋았다.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았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추후에도 그런 시장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설명이 안 돼요. 지금도 매매랑 전세가 동시에 올라가는데 지금 경기가 좋나요? 절대 안 좋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공장과 회사가 수도권에 밀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었고 그때 또 출생률까지 높았어요. 그러면 이 속도를 따라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밀려 들어오는 속도를 집을 만드는 속도가 따라잡아야 되는데 한동안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집 개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기가 이어졌었습니다. 그 이후의 부작용 때문에 일기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만들었죠. 일기 신도시는 정부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지었던 거예요. 일기 신도시가 입주가 되자 매매가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는 조금씩 올라갔죠. 왜 그럴까요? 그 일기 신도시를 지었을 때 비로소 그럭저럭 적당한 수의 주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일기 신도시 숫자를 뭘로 정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수도권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럭저럭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선택을 했어요. 그때부터가 수도권에 그럭저럭 적절한 아파트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지가 그래프로 드러난 겁니다. 뭘까요? 첫째, 주택은 무조건 필요해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주거는 필수예요. 아까 제 물 얘기, 음식 얘기를 제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택은 둔감해요. 물은 계속 먹고 싶고 밥도 계속 먹고 싶지만 집은 2년에 한 번만 구하면 돼요. 아니, 지금은 4년에 한 번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더 둔해져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전세를 구하나 매매를 구한다. 근데 이 당시를 볼까요? 2012년도면 2008년도 이후에 2015년도까지 하락기예요. 평균을 말씀드린 거예요. 수도권 기준으로.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사실은 뭐 2008년도가 아니라 강남 기준으로 2006년도 이후부터 좀 주물주물했는데 서울 외곽까지 합치면 2008년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좀 한 짧으면 2013, 14, 좀 늦으면 2015년도까지 수도권 서울, 특히 서울은 좀 잠잠했는데 그 긴 시간의 중간이 2012년도잖아요. 집을 살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하우스 푸어, 집 사면 망한다, 집 사면 바보다란 얘기가 나올 때예요. 그러면
집을 매수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매수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사기 싫어요. 망하잖아요. 저라도 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은 구해야 돼. 살 집은 필요해.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어디서 또 신혼부부가 나올 거고, 이혼한 부부가 나올 거고, 자녀가 독립을 할 거고, 해외에서 들어올 거예요. 집은 필요한데, 집을 살 분위기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로 사람들이 다 가면서 집을 아무도 안 사니까 매매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싶어져요. 가지면 돈을 벌 것 같으니까. 그럼 집을 사죠. 집을 사면 살수록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내려가요. 또한 집값이 올라갈 때 갭 투자들이 많아집니다. 갭 투자를 많이 하니까 집을 자꾸 사니까 뭐가 많아져요? 전세 물건이 많아져요. 그래서 전세 물건끼리 경쟁이 붙어서 전세가가 한 번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시면 휴가철 끝나고 이제 추석 다가오고 이사철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아파트 시장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매매가 아니라 전세를 많이 택했다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의 스토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 9월달 이후에 추석 이후에 이사철이 다가온다는 건 한국에서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2012, 13, 14부터 지금 2021년도까지 변함이 없어요. 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세요. 투기꾼들이 지금 집을 언제 사나? 집을 또 주택을 언제 늘리나? 얘네가 언제 또 투기판을 벌리나라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여러분, 수도권은 지금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집이 필요하신 분들 2012년도 이 하락장에서조차도 전세가가 올라갔던 그 실제 수요자분들이 이제 시장에 나와요.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밖에 나가서 2012년도처럼 2012년도와 같이 그 전세를 잘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못 구한다고 봐요.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에 나갔어요.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한다 해도 너무 비싸요. 그런데 이번엔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죠.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면 집을 사고 싶어진다. 그래서 전세가 내려간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면 전세로 가고 싶어진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서우니까.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전세를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 자체도 매매 시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시장이 걱정이 된다는 거지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뭐 투기꾼들이 달려들어서 막 돈을 몰아 넣는다는 얘기로 들리신다면 정말 저는 섭섭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시장을 밖에 나가보세요.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요번에 이사를 해야 되거나 애들 학기 때문에 집을 구해야 되는 분들은 제발 좀 빨리 좀 움직이세요. 그냥 빨리 움직이세요. 지금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당연히 본인의 선택이지만 여러분이 최소한 세 가지. 첫 번째, 주택은 내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필요한 사람이 만들어진다. 자연의 법칙과 마찬가지다. 둘, 사람들은 올라갈 때는 매매를, 내려갈 때는 전세를 선호한다. 3. 이사철은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매매도 전세도 다 문제가 많다.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막 밝고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이건 밝고 좋은 얘기는 아니네. 어쨌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